건강관리가 중요한지 헷갈리는 분은 없죠. 똑같습니다. 아이의 수학 건강관리는 연산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 중에 이제 해외에 살다가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다 쿠먼합니다. 그렇죠? 네, 한국에 있는 학생들 상담할 때 이거 완전 순전히 임상적인 경험 바탕이에요. 1000명 상담하면 초등학생 1000명 상담하면 거의 600~700명은 구몬 학습지 하고 있어요. 물론 뭘 하느냐는 조금씩 달라요. 뭐 국어만 하는 애, 한자만 하는 애, 뭐 수학만 하는 애, 국어, 한자, 수학 하는 애 되게 다양한데 연산학습지 수학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은 그냥 통계적인 실증적인 데이터가 연산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요. 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수능에서 수학 문제 푸는데 연산 없이 결론이 나진 않거든요. 연산에서 또 실수하거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정확성 때문에 큰 문제의 가닥을 다 잡아놓고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초등 단계에서 연산의 중요성을 뭐 더 강조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안 써도 되는 걸 쓴다든지, 그렇죠? 써야 되는데 못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연산하고 연관이 돼요. 연산 능력이 좋은 수리적인 특성이 센 친구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아주 영리하게 착착착착 잘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숫자가 됐을 때는 계산하다가 문자가 되면 힘들다 이런 현상들이 없고, 복잡한 연산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답을 내려고 하고, 이 정도 풀었으면 됐어. 끝에 계산 안 해도 돼. 이런 잘못된 습관이 나중에 실수를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싫더라도 불평하지 않거나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답 내는 것을 즐기거나 한 특성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학년에 맞는 연산과 수리적인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능력이 차고 넘쳐서 선행을 넘어 속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은 보편적인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센 친구는 그 정도까지도 하더라. 보편적으로는 한 1, 2년 정도의 선행이 중층 친구들한테는 이제 권장되고, 학생에 따라서는 6개월에서 1년 내지는 재학년 진도를 충실히 하는 게 훨씬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세상이 날 가만두지 않아. 그렇죠? 나는 그렇게 따박따박 하고 싶은데 옆집 엄마, 뒷집 엄마, 윗집 엄마, 시누이, 올케가 계속 뭐라고 하죠. 그럴 때 뚝심 있게 내 거를 밀고 나가려면 루틴한 공부, 그걸 잡아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학습지가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형아들 거 1, 2년 후에 미래에 대한 수학에 접근할 수 있어 라는 자기 자신감, 자존감, 학습적인 용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세팅해 줌으로써 내가 보고 뛸 성취 목표도 되죠. 이 학생들이 요새는 초등학교 때 보편적으로는 시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중학교도 1학년까지는 이제 뭐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시험 안 보고, 그런 와중에 내가 어떤 타겟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되게 모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내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거를 지향하고 있어 라는 게 동기부여도 되고요. 내 일상에서 실증적인 자기 성취감, 자기 증진감이 결국 동기부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은 뭐 3, 4세부터 시작하는 경우 가장 빠른 케이스고, 보편적으로는 6, 7세부터는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수학에 대한 노출을 잘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마치 영어 유치원하고 비슷해요. 영어 유치원을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 유치원을 안 나왔다고 해서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보편적인 확률을 봤을 때는 영어 유치원 출신들이 한 60, 70% 정도는 영어에 좀 더 수월하게 가더라. 수학도 마찬가지로 조금 노출도를 줬을 때 나중에 수월하게 갈 확률은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고전적인 사고로 어렸을 때는 언어적인 것만 너무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시는데,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닉스를 위한 것도 귀엽게 공부하고 한글 교육도 하지만 수학도 너무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는 어려서부터 노출시키는 걸 추천드려요. 무슨 뭐 대단한 수업 학원 과외를 하더라도 결국 텍스트로 된, 활자로 된 거를 자기가 읽고 이해하고 터득하고 문제에 적용하지 않고서 얻어지는 건 없죠.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문해력이 없으면 어떤 과목이든 나 스스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창궐하죠. 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문장제의 사회과학 주도 학습까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가르쳐 보면은 티가 팍 납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심지어 요새는 수학학원 원장님도 국어 수업을 개설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죠. 이쯤 되면 이제 문해력은 더 이상 논의보다는 어떻게 기르냐의 문제로 갈 것 같습니다. 독해력은 그야말로 문장, 활자, 글 그 자체로 이해하는 거, 내용을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행복하구나라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독해력이라면, 문해력은 그 행복합니다라는 문장의 앞, 뒤, 전후 관계와 맥락과 뉘앙스상 이게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차원 높게 이해하는 게 이제 문해력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년이 어리고 단순한 사실관계 이해 문제를 풀 때는 독해력이 중요한 거고, 추론적 사고, 사실관계를 더 넘어선 추론적 사고를 하려면 문해력까지 발달이 돼야 국어든 영어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구별하고 있습니다. 독해력이 이만큼 있으면 그 안에 이제 문해력이 있는 거죠. 이게 돼야 그 다음 문해력도 가능한 거죠. 한자 성어를 공부해요. 맞춤법을 공부해요. 한자어의 의미를 글 안에서 유추해보고 사전을 찾아요. 글을 집중해서 읽어봐요. 주제, 주장, 근거를 발라내요. 중심 문장을 찾아요.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눠요. 내용을 마인드맵을 그려요. 목차를 정리해요. 요약을 해요. 암기를 해요. 필사를 해요까지 가는 것들. 그 외에 이제 백그라운드로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독서 후속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들 등등이 다 기술적인 노력이겠지만, 그것 플러스로 또 아이가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이 맥락이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 글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뉘앙스가 무엇이고를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복합됐을 때 문해력이 길러지게 되겠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어머 복잡해 하면 막 사교육비를 쓰게 되는 거고, 네.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하면 학습지와 학습지 선생님과 어머님이 좀 조력을 해주시는 걸 저는 더 권장드리죠. 독서를 안 하는 것부터 하는 게 당연히 문해력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서의 양적인 측면도 양적인 측면이지만 질적인 측면. 그래서 좋은 책이라면 여러분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책을 읽고 나면 또 후속 활동의 어떤 짱짱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문해력은 더 많이 자라죠. 후속 활동 안 하고 그냥 책을 많이 읽으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채굴을 하듯이. 그런데 후속 활동을 열심히 하면 훨씬 더 많은 확률로 이 성장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독서는 그런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베스트셀러라든지 추천 도서 목록도 활용을 하고, 또 자기의 관심 분야인 어떤 영역에 대한 키워드를 선정해서 그거에 관련된 구글링, 유튜브, 나무위키도 찾아보고 시중에 그런 관련 책도 좀 자기가 자유의지로 찾아서 읽는 것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아이의 풍성한 독서 인생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